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 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두 분의 일본 전문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맥세 장관이 일본 곧 갈 것이다 했었는데 외교부가 조금 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21일에 가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한다. 한일 외교장관들이 지금 만나면 어떤 얘기들 할 수 있습니까? 예, 우선은 그동안에 이제 진행되어 왔던 그 위안부 문제, 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사과의 문제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작년 4월부터 지금 8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은 일본은 밝힐 수 없다 하면서 일본 언론은 굉장히 싸늘하게 반응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일국교가 정상화된 지 50년이 되지 않습니까? 6월 22일이면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지금 경색되어 있는 한일 관계도 좀 풀고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도 좀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한일 외교장관들이 만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만나서 위안부 문제를 담판하겠다는 것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2월 22일이 수교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하루촌에 가서 다음 날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참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상세한 이야기로서는 세계문화유산 둔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조금 이야기가 된다 하더라도 큰 하나의 그림은 일단 한일 관계를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겠다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되죠. 네. 그런데 최근에 어쨌건 이런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외신 인터뷰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위안부 문제. 그리고 윤명세 외교부 장관은 유의미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했었는데 그런데 일본 반응이 일본 언론뿐만이 아니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니 코멘트를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또 외무성 간부가 어떤 인식에서 나온지 모르겠다. 또 다른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뭘 보고 진전이라는지 모르겠다. 말하는 건 자유다. 좀 냉소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협상이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데 저런 반응들이 왜 나왔었던 걸까요? 일본에서요. 그게 이제 일본과 한국과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은 원칙적으로는 양측이 약속한 날짜와 시간에 공개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는 것이 이제 원칙이죠. 원칙인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선제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일본이 속내가 좀 불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제 호사카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강한 예측을 지금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혹시 아베 총리 자체가 워낙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까 또 딴소리 나올까봐 미리 좀 선제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일부 들기도 하고요. 외교적 관리로서는 원칙에 조금 어긋나는 그러한 소통이었지만은 그런 이 양국 간의 미묘한 기싸움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호사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한일 외교장관을 만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아베 총리가 이제 만나는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교수님의 전망 어떻습니까? 사실 일단 그런 그림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런 식으로 그림이 예. 그려져 있다고. 그림이요? 예, 예.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 문제는 역시 그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일본 쪽에서 그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 외교적인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결례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있고 그리고 또 그 뭐라 할까 지금 그 협의가 되어 있다고 일단 알려져 있는 그 안이 예. 민주당 정권에서 나온 것이라서요. 네네. 지금 그 자민당 정권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일본 쪽에서는 특히 지금 아베 정권은 자신들의 특색을 내고 싶기 때문에 예. 그 자민당 시절에 있었던 사사의 안이라는 민주당 시절에 민주당 있었던. 예. 그것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또 지금 민주당하고도 상당히 그 대립적인 그 자민당이 좀 그 심기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아주 좀 특색이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다.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현재까지 그 아베 총리가 예를 들면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아주 그 안 됐다고 생각한다라든가 예. 그런 것을 볼 때 사실상 그 완벽한 일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라기보다 그런 식으로 뭐라 할까 일본군이나 일본 국가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일부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좀 잠깐만요. 네. 사사의 안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사의 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시죠. 네. 2012년에 사사의 게니치로 전 외무성 차관, 당시 외무성 차관, 저 때가 민주당 정권이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총리가 누구였죠? 하토야마 총리였나요? 이때 총리가요. 아닙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였습니다. 민주당. 민주당 그 마지막 총리였죠. 예. 근데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급친정 당시 되었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골자는 총리가 사죄 편지를 써서 네. 그것을 일본 대사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전달하고 직접 그러니까 전달하고. 직접적으로 말로 사죄하는 사람은 그 일본 대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위로금이라는 그 면목이지만 일단 일본 국고에서 돈을 낸다라는 그런 내용이 고르자가 되어 있었죠. 그 이전에 그 10년쯤 이전에 했던 거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민간 기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무리 위로금이라는 면목이라고 해도 국고에서 낸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그 확실하게 일본 국가의 사죄의 표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그 정권이 바뀐 거죠. 일본에서. 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박근혜 정권에서도 몰랐거든요. 우리 정권에서도. 네, 그러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 여러 가지 그 생각 속에서 민주당 시절에 안이 있었다. 그것을 이쪽에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다시 외교부 관리들은 그대로 있을 테니까요. 양쪽의 외교부 관리들은요. 다시 그게 그 부산되어 가지고 오히려 이쪽에서 그것을 우리 쪽에서요?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정도 사사의 안 정도면은 뭐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진심이 얼마나 담겼느냐의 문제겠죠. 사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억만금을 줘도 그 마음의 상처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승적 견지에서 또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면 이걸 받아들이고 한일 간의 정상회담도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지금 가운데 미국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제 그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데는 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가서 회담을 할 때 결국은 우리가 일본과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관계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목표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아베 총리가 역대 총리처럼 저렇게까지 심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그런 그 태도를 취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한미일 간에 지금 안보 관계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미국이 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때 미국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일본에 압박을 좀 가해달라. 예, 그런 예. 또 메시지가 저는 담겨 있었다고 봅니다. 예. 메스 때문에 못 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북한 핵무기 개발 억제 문제도 그렇고 또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도 그렇고 미국이 급하거든요, 마음이. 예. 그래서 미국의 뜻도 우리가 받아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 보니까 미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더욱더 분명히 해달라는 메시지를 좀 던져달라.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외교적 소통을 조금 넘어서 미리 그렇게 발언을 우리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참 이 한일 관계가 참 복잡하고 더 어려운 것이 미국과 이렇게 삼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해안 만약에 우리 정부가 이번에요 사사해안보다 더 후퇴된 안을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에 나오는 안은 적어도 저 정도거나 아니면 저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거나 뭐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네,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예, 예. 그래,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지 오히려 조금 후퇴되는지 그거는 그러니까 후퇴된다라고 해도 국고에서 돈을 낸다라는 것은 이 부분은 바뀌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예.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돈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국가의 사실상 그 사죄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교적인 그 말로는 그 아까 제가 조금 말씀 했던 것처럼 예. 전체적으로라기보다 그 일부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이나 보다 그럼 민간업자들이 예를 들면 일본에서 말할 때는 예. 다 위안부 할머니를 모집했다. 그 민간업자들을 다 탄소화하지 못한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뭐라 할까 예. 그 완전히 전면적으로라기보다 그 일본 쪽에서 그 완전히 취시해서 했다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그 완화시키는 표현이 예.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이쪽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 바로 이 문제도 사실 남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잘 타협이 돼서 한일 관계가 전진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하고 만나도 말도 섞지 않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사 문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베 총리가 미국 가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미일 관계가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좀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입지가 좀 좁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좀 밀려서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한일 관계에서 좀 우리가 외교적으로 좀 밀려서 결국 일본하고 다시 가깝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원하지 않았던 환경이 조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일본이 이제 급하게 된 거는 중국이 지금 해양 세력을 너무 넓히고 있으니까 미국하고의 긴밀한 협력이 더 필요했고 또 미국은 이제 계속적으로 국방 예산을 삭감해오고 있던 처지에서 일본의 협력이 있어야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그러한 긴박한 예. 그런 국제 정세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그 한일 관계가 같이 좋아야 한미일 관계로 해서 중국도 견제하면서 북한 핵도 막아내는 그러한 그 국제 환경을 조성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 미국하고 일본이 그 신방위협력 지침에 합의를 하는 아베가 미국에 건너가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적 그 사안들 자체가 미일 간의 그 안보 협력 대화가 선행이 되어 버렸죠. 예. 선행이 되어 버려놓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한 그 환경에 휘말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베 총리가 이만큼이라도 저 한국에 대해서 문구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가 뭐 큰 그림에서는 정상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그나마 아베 그 우익 성향의
국제적 그런 태도를 좀 수그러뜨리는데 또 얻은 것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윤명세 외교장관이 이제 일요일입니다. 21일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기 위해서 가고 22일에는 그 한일 행사가 국교 정상화 수교 50주년 행사가 이제 양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한일 관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두 분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